네, 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하고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입찰표 작성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오전 임장반의 한 학생이 동탄의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또 수강생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입찰표 쓰는 방법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대단히 쉽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기일 입찰표는 입찰 법정에 가면 입찰장에서도 준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먼저 집에서 써가면 안 될까요? 써갈 수 있습니다. 요 서식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경매 지식 경매 서식란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맨 위에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와 입찰기일은 사실상 안 써도 상관없고요. 사건 번호 만약에 위에 쓴다면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 뭐 2018년도 뭐 5월 31일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사건 번호 제대로 써야 된다. 가령 뭐 2018 타경 뭐 792번, 그 다음에 물건 번호 1번 또는 2번 이렇게 이제 쓰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물건 번호는 쓰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의 이제 본인란에 가령 설춘환 전화번호, 뭐 핸드폰 번호 써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쓰면 될 것 같고, 주소 쓰면 되겠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액은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10%,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쓰면 될 것 같고, 보증금은 2천만 원 이상을 꼭 잘 내어야 한다. 지난번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소액실전반하고 오전 임장반 학생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애호교육에 있거든요. 입찰 견학을 갔었었는데 입찰 보증금을 덜 내는 바람에 입찰이 무효화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수표 한 장짜리로 끊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좀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증금액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가격은 본인이 쓰는 가격을 쓰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한 2억 3천만 원 쓰고 싶다. 네, 그러면 이자가 정확히 억 단위에서 2억 3천만 원.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억 3천만 7만 500원 이를테면 이런 뒷자리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금액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용지를 달라고 해서 새롭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증의 제공 방법에는 통상 뭐 내가 자기합수표 내면 체크 하셔도 되고, 사실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는 원칙적으로 폐찰되었을 때 기재를 한다. 폐찰되면 내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1등에서 낙찰을 받고 나는 폐찰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제 개찰할 때 원래는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찰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제대로 써야 한다. 준비물은 만약에 개인이 간다, 내가 간다. 그러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간다. 근데 만약에 법인을 대리해서 간다, 주식회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입찰 보증금, 그 다음에 항상 가는 사람, 대리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야 된다. 법인은 이제 통상 사업자 등록번호도 알아가는 센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상을 반드시 내야 된다. 물론 이제 재매각이 되는 경우는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명쾌하게 언급되어 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특별히 보증금을 20%, 30% 내라는 말이 없다면 재매각이라 하더라도 그냥 10%만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입찰 표를 기재하고 있는 모습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개찰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개찰해서 낙찰받고 폐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 경매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공부를 잘 해두셨다가 나중에 결단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매는 여러분 가성비라고 하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한 10억 정도 된다. 근데 막상 인천에 가봤더니 아파트가 뭐 한 1억 2천만 원짜리가 한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되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최저가가 9천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월세가 1천만 원에 50만 원 나온다. 예, 그러면 연수익률이 여러분 한 7% 정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낙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임대 수요와 임대 수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멘토와 멘티의 실력만큼은 대한민국 원탑 카페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화이팅!